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18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얼마나 거칠 수 있는지 다 알지 못했을 나이. 꿈을 꾸고 사랑을 배우고 미래를 그려야 할 나이. 친구들과 웃고 책을 읽고 봄날을 즐겨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18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나이에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했으며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녀의 이름은 유관순입니다. 1919년 나라를 빼앗긴 시대였습니다. 조선은 사라졌고 대한제국도 없어졌으며 우리는 일본 제국의 식민이 됐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가 붙던 시간이었고 조선어 대신 일본어를 강요받던 시간이었으며 우리의 정체성이 지워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철저히 지배했습니다. 헌병이 거리를 순찰했고 집회는 금지됐으며 조선인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받았습니다. 독립을 말하는 것은 범죄였고 저항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으며 서로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본 헌병이 듣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언젠가 다시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아무도 모르게 그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됐고 사람들이 모였으며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소리는 서울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양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작은 마을에서도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도, 상인도, 농민도, 여성도, 어린아이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참았던 분노와 슬픔과 그리움이 만세 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독립선언서를 나눠줬으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관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서울 이화학당의 학생이었습니다. 16살에 입학해서 공부하던 영특한 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서울에 올라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똑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았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밝고 활발하고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3.1 운동 때 유관순도 서울 거리에 나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큰 소리로 독립을 외쳤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고 처음으로 표현하는 분노였으며 처음으로 함께하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고 수만 명이 다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고 공포가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학교들도 폐쇄됐습니다. 일본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화학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유관순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 병천면 용두리. 그곳이 유관순의 고향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고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으며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 유관순에게는 좌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을 것이고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것이며 서울의 활기찬 생활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고향은 너무 좁았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본 만세 운동을 고향에서도 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사람들만 독립을 외칠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관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재와 함께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이웃 마을에도 연락했고 준비를 했으며 날짜를 정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나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 헌병이 알면 우리 마을이 전부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관수는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18 소녀의 말이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동참하기로 했으며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유관순이 직접 그렸습니다. 흰 천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태극 문양을 그렸고 내 귀퉁이에 사괴를 그려 넣었습니다. 밤새 만들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장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독립선언서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를 베껴 쓰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준비를 했습니다. 횃불도 준비했고 북도 준비했으며 만세를 부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4월 1일 아운의 장터, 음력 3월 1일이자 장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었고 만세 운동을 하기에 좋은 날이었습니다. 평천, 목천, 천안 등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사람들이 장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손에는 태극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유관순이 준비한 태극기였습니다. 옷 속에 바구니 밑에 보자기에 싸서 태극기를 가져왔습니다. 긴장했을 것입니다. 일본 헌병이 눈치챌까봐, 계획이 들통날까봐,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갈까봐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관수는 침착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하면 된다고,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고 자신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정오가 되자 유관순이 총을 쳤습니다.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순간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태극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아운의 장터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 함께 외쳤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분노가 터져 나왔으며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유관수는 앞장섰습니다. 태극기를 높이 흔들며 목소리를 높이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18 소녀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외쳤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목소리는 컸고 기세는 당당했으며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일본 헌병대가 출동했습니다. 총을 들고 달려왔고 사람들을 향해 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이 터졌고 사람들이 쓰러졌으며 피가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만세 시위가 학살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이 총에 맞았습니다. 일본군의 총탄이 가슴을 관통했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이소재도 맞았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려다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부모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유관수는 목격했습니다. 18 소녀가 부모의 죽음을 그렇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을 것이고 달려가서 부모를 안고 싶었을 것이며 모든 것을 멈추고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삼키고 태극기를 더 높이 들고 더 큰 소리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의 목소리는 총소리와 비명 속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유관순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를 잃은 소녀도 저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관순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유관순을 끌고 갔습니다. 주동자라는 이유였습니다. 18소녀를, 부모를 잃은 소녀를 그들은 가차없이 잡아갔습니다. 유관순은 저항했습니다. 나를 놓아라.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세를 부르는데 왜 잡아가느냐? 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유관순을 때리고 끌고 갔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주 감옥. 유관순이 처음 갇힌 곳이었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바닥, 쇠창살. 유관순은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도 채 사귀지 않은 상태였고 몸에는 체포될 때 맞은 상처가 있었으며 마음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만세를 불렀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으며 독립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만세운동을 주도했는가? 유관순은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몇 살이냐? 18입니다. 어린 나이에 무모한 짓을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형을 줄여줄 수 있다. 유관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독립을 외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당신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재판관은 화를 냈습니다. 조선은 이미 일본의 땅이다. 독립을 외치는 것은 범죄다. 당장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형을 내릴 것이다. 유관순은 맞섰습니다. 조선은 조선의 땅입니다. 일본이 빼앗은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독립할 것입니다. 징역 5년. 유관순에게 내려진 형량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18이라고 가볍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나중에 3.1 운동 1주년을 맞아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징역 7년. 감옥 안에서도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유관순을 더 오래 가두고 더 가혹하게 다루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감옥이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지옥이었습니다. 추웠고 습했으며 어두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병이 들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죄수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학대를 당했으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을 더 괴롭힌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유관순을 계속 고문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라. 다시는 만세를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일본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유관순은 거부했습니다. 매를 맞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물고문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뽑히고 몸이 부서져도 유관순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은 독립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젠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유관순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당황했고 분노했으며 더욱 가혹하게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오히려 유관순은 감옥 안에서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3월 1일이 되면 감옥 안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흔들었고 만세를 불렀으며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함께 부르자고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감옥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만세 소리. 쇠창살 너머로 들리는 독립의 외침. 일본은 당황했고 분노했으며 유관순을 더욱 가혹하게 고문했습니다. 몸은 갇혔지만 목소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은 감옥 안에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독립을 외쳤습니다. 함께 갇힌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유관순을 기억합니다. 어윤이, 권혜라 같은 분들이 증언했습니다. 유관순은 용감했다. 고문을 당해도 울지 않았다.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고 말이죠. 유관순은 어린 나이였지만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독립은 반드시 옵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라고 말했습니다. 18 소녀가 어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정신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의 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이 심했고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병이 깊어졌습니다. 유관순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었습니다. 18배 체포되어 스물 되기 전에 죽은 것입니다. 감옥에서 1년 5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병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문이 후유증이었습니다. 유관순의 시신은 처참했다고 합니다.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온몸에 있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골마 있었으며 뼈만 남았다고 합니다. 유관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한 몸은 사라져도 대한은 살아야 한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의 독립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죽어도 독립운동은 계속되어야 하고 언젠가 조선이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유관순은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운동을 주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를 사랑했고 독립을 원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18. 우리 주변의 18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미래를 꿈꿉니다. 시험을 걱정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평범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유관순의 18은 달랐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했으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왜 유관순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만세 운동을 주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고향에서 조용히 지낼 수도 있었으며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것이 견딜 수 없었고 일본의 지배가 분했으며 자유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장섰고 위험을 알면서도 만세를 불렀으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유관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양반도 평민도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만세를 부르면 잡혀갈 것이고 저항하면 맞을 것이며 끝까지 싸우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소중했고 자유가 절실했으며
다음 세대에게 독립된 조선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관순은 독립된 조선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920년에 죽었으니 1945년 해방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25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는데 유관순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의 만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이 외친 대한독립 만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졌고 독립운동은 계속됐으며 결국 조선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유관순이 죽은 지 25년 후 해방이 왔습니다. 유관순이 꿈꾸던 독립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유관순은 보지 못했지만 유관순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18배 목소리는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이 죽은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유관순을 기억합니다. 3월 1일이 되면 유관순을 떠올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면 유관순을 생각하며 태극기를 볼 때마다 유관순의 용기를 되새깁니다. 왜 우리는 유관순을 기억할까요? 유관순이 특별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유관순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특별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뛰어난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권력이나 재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18배 나이로 작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태극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앞장서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유관순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유관순은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관순을 기억하는 이유는 유관순이 우리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유관순은 18배 나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유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유관순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유관순이 살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다른 문제와 싸우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의 정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념,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는가?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그 소리.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유관순이 외친 그 소리.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고 정의를 향한 외침이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유관순은 그 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18배 나이에, 앞날이 창창한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릅니다.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계속 나아가라고. 여러분, 오늘은 유관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8배 나이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소녀, 감옥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소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18배 목소리는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성이 지켜낸 자유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